친구들 안녕하세요. 원영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주 오프라인 수업에서 잠깐 맛보기로 살펴봤던 3단원 문법을 총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활동지 3-4랑 3-5 활동지 필요합니다. 옆에 펼쳐두고 필기하면서 수업을 들어봅시다. 활동지 3-4 앞면을 먼저 살펴볼 텐데요. 자, 우리가 2학년 때 배웠던 관계대명사를 선생님이 다시 간단히 짚고 넘어가 볼게요. 자, 관계대명사란 명사를 대신 수식하면서, 즉 꾸며주면서 두 문장을 이어주는 연결고리, 접속사 역할을 합니다. 이게 관계대명사의 정의죠. 관계대명사가 꾸며주는 명사, 우리 관계대명사의 앞에 오는 말이다 해서 먼저 선자 써서 세 글자로 선행사라고 하죠. 선행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선행사의 종류에 따라서 선행사가 사람일 때는 who, 사물 또는 동물일 때는 which를 쓰고 둘 다 종류에 상관없이 우리가 일종의 치트키처럼 that을 사용해 왔죠. 자, 이 정도가 우리 2학년 때 배웠던 내용이네요. 그러면 우리 이걸 한번 빠르게 풀어볼게요. 괄호 안에서 알맞은 관계대명사를 고르시오. 뭘 먼저 판단해야 되죠? 선행사의 종류를 먼저 볼게요. 자, 1번에 the man. the man은 그 남자니까 사람이네요. 그러면 골라야 하는 관계대명사는 who가 되겠네요. The man who is teaching English over there is my father. 2번, he has a house. 자, 여기서는 선행사가 a house야. 사람이 아닌 사물이네요. 사물일 경우에 관계대명사 우리 which를 고르죠. 그래서 he has a house which has many windows. 간단하네요. 그럼 본격적으로 3학년 문법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인데요. 계속적 용법에서는 이 형태를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형태에서는 이 쉼표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선행사, 쉼표, 컴마, 관계대명사. 역할은 선행사의 부연 설명을 덧붙이기 위하여 사용된다. 예를 들어서 김원현 선생님은 3학년 2반 담임선생님이다 라는 문장에 선생님이 부연 설명을 더하고 싶으면 김원현 선생님은 영어 선생님인데 3학년 2반 담임선생님이다 라고 또 표현할 수 있겠지. 근데 영어 선생님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아도 신현중학교에는 김원현 선생님이 한 분이니까 이미 김원현 선생님은 3학년 2반 담임이다 라는 그 문장으로도 완전하지만 영어 선생님이라는 부연 설명을 덧붙이는 거지. 이게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입니다. 해석은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순서대로 합니다. That man who saved me from the fire is my hero. 저 남자는 나를 화재에서 구해주었고 나의 영웅이다. 보면 지금 선생님이 예문을 물 흐르듯 앞에서부터 뒤로 차례대로 해석을 했죠. 자, 4번. 의미에 따라서 and 주어로 바꿔 쓸 수 있어요. 풀어 쓸 수 있다는 말이죠. I have a daughter who lives in Seoul. I have a daughter and 자, daughter니까 주어는 she가 되겠네요. She lives in Seoul. 자, 근데 참고로 선생님이 그때도 얘기했지만 4번은 선생님이 기말고사에서 다루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서 보게 되는 3월 모의고사에서는 이런 내용을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계속적 용법으로 쓰인 관계대명사 which는 앞문장 전체를 가리킬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래 예문을 볼게요. She got first prize, which made her parents glad. 그것은 부모님을 기쁘게 했다. 얘들아, 부모님이 기쁘게 된 건 1등상이 아니라 그녀가 1등상을 받았다는 앞에 오는 문장, 앞에 오는 상황 전체겠지. 그래서 여기 관계대명사는 앞문장 전체가 선행사라는 거예요. 5번, 6번. 관계대명사 that은 계속적 용법으로 사용되지 않는다. 자, 선생님이 그때도 얘기했던 것 같아. 거기 대문짝만하게 이렇게 한번 써봐. 영문법에서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 몇 가지 표현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쉼표 뒤에 대시 오는 걸 극도로 싫어합니다.
앞으로 모든 시험 문제에서 쉼표 찍고 대시 있으면 아 이거 틀렸구나 하고 골라내시면 됩니다. 계속적 용법으로 쓰인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얘들아 원래 2학년 때 배웠던 목적형 관계대명사는 자유자재로 생략을 할 수 있었잖아. 하지만 쉼표 뒤에 쓰인 계속적 용법은 생략할 수 없습니다. 자, 우리말 뜻과 의미가 통하도록 괄호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골라볼게요. I have a twin sister. 자, 선행사가 twin sister네요. who겠죠. Julia lost a ring. 반지. 반지니까 watch. My father. 우리 아버지는 사람이에요. who죠. 자, 여기서 whose는 who의 소유격인데요. 우리 이거 배우지 않은 관계사입니다. I live in 제주도. 자, 제주도는 우리나라에서 하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관계대명사를 계속적 용법으로 부연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거지. 제주도도 마찬가지로 which를 사용했으면 됐습니다. 자, 빈칸에 알맞은 관계대명사를 보기 위해서 골라 써볼게요. Mike sent me flowers. 자, 선행사가 flowers네요. 쉼표가 찍혔네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그 사물이기 때문에 which랑 대시 가능한 거 아니에요 선생님 하실 수 있겠지만 쉼표 뒤에는 대시 올 수 없죠. 그래서 which 하나만 쓸 수 있습니다. We watched the news. 자, 뉴스가 나왔습니다. 쉼표가 찍혔네요. 얘도 마찬가지로 that은 쓸 수 없겠어요. which. I'll borrow the book from Tom. 자, Tom은 사람의 이름이에요. 그러면 that은 일단 쓸 수가 없고 who가 와야겠어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중복 사용 가능하다는 말을 넣어놨지만 사실은 선생님이 함정을 파놓은 거예요. that을 쓰지 말라는 의미였습니다. 자, 한번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관계대명사의 앞에 콤마를 쓰는 것과 안 쓰는 것의 의미 차이가 생기나요? 네, 당연히 생깁니다. 관계대명사절에서 콤마가 사용되는 경우는 선행사가 이미 명확해. 그래서 추가 정보, 부연 설명을 더하려고 할 때, 즉 계속적 용법인 거지. 굳이 없어도 의미 전달에 문제가 되지 않는 추가 정보, 부연 설명을 하기 위한 경우일 때 콤마를 사용하고요. 반면 어떤 것을 말하는지 그 선행사의 대상이 불명확해서 무엇인지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경우, 반드시 제한해줘야 하는 경우 콤마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때는 부연 설명이 아니라 필수 정보를 담고 있겠죠. 자, 여기 표에 별표해 주세요. 중요합니다. 제한적 용법은 쉼표를 사용하지 않고요. 계속적 용법은 쉼표를 사용합니다. 선행사가 불특정해서 구체적으로 제한시켜줘야 하고 계속적 용법은 확실하고 특정해 이미 제한시켜줄 필요가 없어. 그래서 그에 대한 부가 설명을 그냥 계속 더해주는 것 뿐이야. 자, 예문을 보면 더 확실해집니다. My daughter who lives in Seoul is a doctor. My daughter who lives in Seoul is a doctor. 자, 쉼표가 찍히고 안 찍히고의 차이밖에 없는데 의미가 굉장히 달라집니다. 서울에 살고 있는 내 딸은 의사이다. 이 사람 딸이 여러 명일 수도 있어. 뉴욕에 사는 딸, 경기도에 사는 딸, 부산에 사는 딸, 여러 명의 딸들 중에서 서울에 사는 딸이 의사라는 걸 지금 제한해줘서 얘기하는 거지. 여러 명의 딸들 중에 서울에 사는 딸을 제한해서 이야기하는 거고요. 계속적 용법은 내 딸은 서울에 살고 의사이다. 이 사람 딸은 한 명이야. 아들은 몇 명일지 모르겠는데 딸은 무조건 한 명이야. 그래서 my daughter 하면 이미 한 명밖에 없기 때문에 그 딸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서울에 살고 있다는 주거지에 대한 정보를 쉼표를 찍고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이었고요. 우리 두 번째 문법인 가주어 이때 구문을 한번 정리를 해볼 텐데요. 3-5 활동지입니다. 자, 다행히도 이 친구도 우리가 2학년 때 굉장히 유사한 문법을 이미 배우고 왔기 때문에 선생님이 좀 빠르게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가주어 이투부 정사. 형태는 이투부 정사의 형태고요. 이 의미는 뭐뭐 하는 것은 뭐뭐 하다 라고 해석이 되죠. To do the English homework is easy. 자, 지금 투부정사 이 큰 덩어리가 문장의 맨 앞에 등장하면서 주어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영어권 화자 사람들은 이렇게 중요한 정보가 문장 앞에 띡 벌써 등장하는 걸 굉장히 부담스러워해. 그래서 부담스러우니까 아이고 너 뒤로 가버려 하고 얘를 유배를 보내버리는 거야. 얘를 귀양 보냈어. 그러면
걔가 원래 있었던 자리에 빈칸으로 둘 수 없으니까 허수아비 같은 it을 채워 넣는 거야. 이런 it은 정보가 있다 없다? 얘는 정보값이 없는 가짜 주어지, 가주어. 그리고 뒤에 숨어있는 이 친구가 진주어가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문장을 it으로 시작하는 문장으로 바꿔 써볼게요. 자, 이런 문장들 되게 쉽지. 투부정사 덩어리를 먼저 이렇게 박스 표시로 찾아준 다음에 얘네를 어디로 보내요? 문장의 맨 뒤로 보내고 보낸 자리에 it을 넣으면 되지. 자, 선생님 한번 해볼게요. To read many books. 자, 뒤로 보냈어. 그럼 얘가 원래 있었던 자리에 it을 넣어줘. 그리고 나머지 문장 성분을 성실하게 채워넣으면 되겠지.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To drink this water. 자, 뒤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it을 채워넣고 나머지 문장 성분. 3번도 간단하네요. To understand this problem. 써놓고 앞에 빈자리에 it을 쓰고 나머지 문장 성분. 자, 4번은 조금 문장이 낯설어 보일 수도 있겠어요. 자, 얘도 근데 사실 똑같아요. To exercise regularly 해놓고 앞에 it을 쓴 다음에 나머지 문장 성분. It is good for health to exercise regularly. 자, 이번에는 3학년 문법인데요. 아까 그 투부정사 자리에 대절이 들어갔을 뿐이에요. 내용은 똑같습니다. 대절이 문장에 주어로 올 때 대절을 문장의 뒤쪽으로 보내버려. 부담스러우니까. 그리고 주어의 자리에 가주어, 형식적인 주어, 의미가 없어요. 허수아비 주어, 형식적인 주어 it을 쓴다. 이때 it은 의미가 없는 가짜 주어, 가주어이고 문장 뒤로 아까 귀양 보냈던 대절이 진짜 주어인 진주어입니다. 자, 의미는 똑같아요. 뭐뭐 하는 것은 뭐뭐 하다. 해석. 가주어 it은 특별한 의미가 없으므로 그것이라고 해석하지 않습니다. 해석하지 않아요. 자, 다음 문장을 it으로 시작하는 문장으로 바꿔봅시다. 자, 아까 투부정사 옮긴 거랑 똑같아요. 대절을 일단 박스 표시를 한 다음에 걔를 뒤로 일단 보내놓고 That Peter broke the window. It is clear that Peter broke the window. 자, 얘도 that Chris passed the exam. 빈칸에 it을 쓰고 나머지 문장 성분. 자, 3번도 간단하네요. That Miss Smith will come back next week. It is true. 하시면 완벽한 이때 구문을 장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괄호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골라볼게요. 우리 이때 구문 배우고 있지. It is strange that Kate didn't pass the exam. It is certain that she can't eat spicy food. It was impossible. 자, 이미 대절이 있기 때문에 투부정사가 올 수 없겠지. That I could attend the meeting in time. 자, 마지막 확인 학습 풀어볼게요. 주어진 우리말의 의미가 같도록 바르게 배열해볼게요. 자, 우리 이때 구문을 배우고 있기 때문에 일단 it을 맨 앞에 쓰고 get을 문장의 중간 위치에 먼저 틀을 만들어 놓고 시작할게요. 붕어빵 틀처럼 이때 구문을 먼저 쓰고 해볼게요. 자, 뭐를 먼저 찾는 게 좋을까? 그치, 비동사를 먼저 찾아보자. It is true that Mary cooked all this food. 자, 얘도 비동사를 찾으면 It is strange that Eric hasn't arrived
here yet. 자, yet을 문장이면 뒤에 넣으면 자연스럽겠지. It is surprising that you still like the actor. 하면 이때 구문이 완성이 됩니다. 간단합니다. 기말고사 3단원의 문법 부분 간단하지 얘들아. 부담 없이 임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이 문법 정리가 끝나고 여러분 바로 아래에 있는 영상 하나를 시청하실 텐데요. 그 영상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생님이 오프라인 수업 때 여러 번 예고한 것처럼 우리 5월 셋째 주, 넷째 주, 그리고 6월 첫째 주 이렇게 3주 동안 쓰기 수행평가 프로젝트를 진행할 거예요. 40점이라는 굉장히 큰 배점입니다. 근데 쓰기 수행평가를 선생님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토익 토론형 수업을 통해서 쓰기 수행평가를 진행한다 그랬어요. 그 수행평가를 진행할 때 선생님이 소크라틱 세미나라는 토익 토론 모형을 도입을 할 건데 소크라틱 세미나 많이 들어봤지 얘들아? 소크라테스라는 그 그리스 철학자 아저씨는 알지? 그 철학자가 고안한 일종의 토익 토론형 형태인데 그걸 3학년 친구들한테 재미있게 진행을 해볼 거예요. 근데 그걸 진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그림책을 우리가 읽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이제 한 7분 정도 영상을 시청을 하실 거예요. 선생님 간단한 줄거리를 얘기해 주자면 여기 아마존 숲에 Great Kapok Tree, 카폭나무라는 아주 큰 나무가 있었어요, 얘들아. 근데 이 나무를 여기 지금 오렌지 티셔츠 입은 남자애가 누가 시켜가지고 얘를 자르려고 여행을 떠난 거야. 근데 갔더니 막상 피곤해서 나무 아래서 얘가 잠이 든다? 얘가 잠이 들었더니 이 아마존에 사는 각종 동물들이 잠자는 얘한테 찾아와서 이 나무를 베면 안 되는 이유를 다양한 이유를 들어서 설득을 하고 이 남학생이 잠든 무의식 속에서 그 얘기를 듣고 아 나무를 베면 안 되겠구나 하고 일어나서 다시 숲을 떠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지금 줄거리를 들어봐도 알겠지만 요즘 들어서 신현중학교가 강조하고 있는 환경생태주의랑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겠지. 그래서 요 그림책을 7분짜리를 영상을 시청을 하실 텐데요. 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이 영상을 시청하고 영상에 관련된 내용의 OX 퀴즈를 다음 온라인 수업에서 선생님이 퀴즈를 볼 건데 이 퀴즈 영상 시청만 하면 다 맞을 수 있는 10문제를 선생님이 준비를 했어. 이 10문제에 적어도 70% 이상의 정답률을 보이셔야 선생님 쓰기수행평가에